조종욕조 해보신 분? 현장에서 수십 년 시공해온 저희 기술 본부장님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조종욕조 어때요? 돌아온 대답이요. 실제 시공해본 사람은 두 번은 안 해요. 이게 예쁘거든요. 인스타에서 보면 진짜 멋져요. 근데 장점이 그게 끝이래요. 예쁜 거 말고는 장점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듣고 저도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오늘은 후회하는 화장실 인테리어 6가지를 전부 풀어드려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는 약간 이론적인 영상이었다면 오늘은 실전편입니다. 이거 모르고 시공하면 쓸데없는 돈 나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조종 욕조입니다. 이게 뭔지부터 한번 짚고 갈게요. 원래 욕조는 FRP, 쉽게 말해서 플라스틱이었어요. 누가 봐도 플라스틱, 솔직히 안 이쁘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했냐면 욕조 앞판부터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 앞판을 전문용어로 에이프런이라고 하는데요. 옛날 유럽에서 앞치마를 에이프런이라고 불렀거든요. 욕조의 앞치마인 셈이죠. 이 에이프런을 플라스틱 대신 타일로 감쌌어요. 추가 비용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바닥이랑 마감이 통일되니까 확 예뻐지거든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앞판만 말고 앞쪽까지 전부 타일로 하면 더 예쁘지 않을까? 그래서 앞쪽까지 싹 다 타일로 발라버린 게 조종 욕조예요. 여기선 추가 비용이 100에서 150만원까지 올라가죠. 4에서 5년 전부터 엄청 유행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화장실은 원래 물이 흘러가는 공간이죠. 물 쓰고 물이 배수구로 빠지고. 근데 욕조는 물을 담아 넣는 공간이잖아요. 몇 시간씩 물을 잡고 있어야 해요. 조종 욕조는 이제 수영장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수영장은 밑에 땅이죠. 여기는 밑에 뭐가 있어요. 보통 아파트니까 아랫집 천장이 있겠죠. 슬러브 두께가 겨우 한 뼘밖에 안 돼요. 여기로 물이 새기 시작하면은 2차 피해는 진짜 바로 생기게 됩니다. 타일 밑에 방수층이 있긴 한데 흘러가는 물 정도는 버텨도 몇 시간씩 고여있는 물의 압력은 차원이 달라요. 건물이라는 게 우리 눈에 안 보여도 계속 움직이거든요. 수축, 팽창, 미세한 흔들림. 그러면서 업체가 방수 잘못 잡은 거 아닌가요? 아니면 업체가 실력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업체는 나름대로 꼼꼼히 대부분 잘해줄 거예요. 근데 건물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피로 하중이 계속 쌓여요. 어느 순간 방수층에 크랙이 생기는 거죠. 인테리어 업체 잘못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처음 2, 3년은 멀쩡해요. 뭐 한 4, 5년까지도 멀쩡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자가 터지기 시작해요. 샤워가 완전히 끝나고 그래 좀 기다리면 화장실이 완전히 다 건조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겉은 건조해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이 타일이랑 방수층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물이 스며들어 있거든요. 그게 천천히 수분을 계속 뱉어내요. 그러니까 샤워 끝나고 시간이 지나도 화장실 습도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화장실이 항상 눅눅한 상태죠. 습하면 뭐가 생기죠? 바로 곰팡이가 생기죠. 거기에 모서리마다 줄눈이 있으니까 물때가 끼고 솔로 닦아도 안 빠지죠. 이 습도 관리 사실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조금 이따가 뒤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FRP 욕조는 하자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FRP만 따로 뜯어내고 방수 보강하고 다시 덮으면 끝이에요. 플라스틱이니까 물 성질 자체가 물을 안 먹어요. 이 원 방수층에 부담도 없고. 그렇지만 조종 욕조는 타일을 전부 걷어내고 방수도 다시 잡고 타일을 다시 붙여야 해요. 그래서 요즘 뭐가 유행인지 아세요? 조종 욕조가 하자 나서 다시 뜯어내고 다시 FRP로 바꾸는 시공. 이게 요즘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비용 비싸고 하자율 높고 청소 힘들고 습기도 심하고, 장점은 예쁘고 감성 있는 거 정도? 그래도 좀 예쁜 욕조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이 넓은 화장실이면 도기 욕조라는 게 있어요. 독립형으로 딱 놓고 누가 봐도 멋진 욕조죠. 이것도 가격이 만만치는 않아요. 가격은 100만원부터 시작돼요. 벽에 또 완전히 밀착은 안 되니까 좀 뒤쪽에 손이 안 닿는 공간도 생기고, 그래서 물때도 끼고 좀 청소하기가 번거롭죠. 그래서 결론은 FRP의 에이프런 타일을 마감해서 하는 게 제일 가성비도 좋고 안정성도 좋죠. 조정욕조 실제로 써보시고 계신 분들은 한번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두 번째는 줄눈입니다. 타일 사이에 채우는 그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잘못하면 1년 뒤에 화장실 줄눈이 누렇게 변해요. 먼저 백시멘트로 줄눈 넣는 업체는 거르세요. 백시멘트는요, 바닥 깔 때 쓰는 시멘트예요.
이 줄눈 전용이 아니에요. 저렴하니까 쓰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물을 쫙쫙 빨아들여요. 접착이 목적이라 흡수가 기본이거든요. 가끔씩 이런 거 안 말하고 이 시멘트로 때우는 현장이 아직도 있는데 완전 옛날 시공법이에요. 처음에 결과물은 괜찮지 몰라도 몇 달 지나면은 차이가 확 나요. 전용 줄눈 시멘트는 입자가 곱고 굳으면 단단해서 물이 잘 안 들어가요. 약간 발수가 되는 느낌이라고 하시면 돼요. 추천은 아덱스 같은 게 좋아요. 줄눈 시멘트 중에 최고죠. 일반 줄눈 대비 자재비 차이도 한 5에서 10만원 정도? 전체 인테리어 비용 놓고 보면 이건 업체에서 기본으로 신경 좀 써줘야 되는 수준이긴 해요. 저희는 이걸로 추가 비용 받을 거는 아니죠.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하자면은 줄눈 코팅제, 시멘트 줄눈 위에 에폭시 계열로 코팅하는 건데요. 물 침투를 아예 차단해 버려요. 특히 흰색이나 아이보리 타일 쓸 예정이신 분들은 한번 주목해주세요. 밝은 줄눈은요, 매일 밟고 다니면 때가 박혀서 이게 시간 지나면서 시커멓게 변해요. 어두운 타일이면 줄눈 오염이 눈에 안 띄니 기본 줄눈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밝은 타일은 이 코팅을 안 하면 몇 년 뒤에 줄눈만 검게 떠서 보기 진짜 싫어져요. 비용은 좀 나가긴 하는데 화장실 하나에 4에서 50만원 정도, 안방하고 공용 2개 하면 약 100만원 정도? 그래도 오래 생각하면은 가격 대비 확실하게 돈값은 해요. 다만 이건 타일 기본 공정이 아니라 별도의 추가 공정이라서 공사 중에 같이 하는 게 퀄리티가 좋아요. 줄눈은 사실 컨텐츠가 되게 많이 나와서 에폭시 줄눈, 코팅제 종류별로 비교하고 이런 건 좀 따로 준비를 해볼게요. 이것만 기억해보세요. 백시멘트를 쓰는 업체는 걸러야 돼요. 그리고 아덱스급의 전용 줄눈, 그런 건 기본으로 해야 되고, 밝은 타일은 코팅까지 하시는 거를 추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 욕조 제거하시는 분들이에요. 리모델링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에요. 이 욕조 빼고 샤워부스로 넓게 쓰는 건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깔끔해 보이고 공간도 넓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빼요. 근데 후회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논리는 단순하긴 해요. 샤워부스 만들면 샤워만 되죠. 욕조를 넣으면 샤워도 되고 물에 몸도 담글 수 있어요. 욕조 있으면 근데 샤워할 때 불편하지 않아요? 조금 불편하죠. 그리고 턱 넘어가서 욕조 안에서 씻는 거니. 근데 못하는 건 아니에요. 활용 범위 자체가 달라져요. 특히 아이 있는 집은 저희가 강력하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아이들 물놀이 공간이 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우리나라 집 구조 자체가 그게 가능한 곳은 욕조뿐이에요. 아이가 다 컸어도 마찬가지고요. 큰 빨래나 이불 빨래, 락스 청소하고 가끔씩 배추까지 절이기도 하는 집도 있더라고요. 이 욕조 하나만 있으면은 범용성이 정말 높아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중에 이 욕조를 다시 넣으려고 하면은 기존 비용의 거의 한 1.3배에서 1.5배까지도 들어요. 샤워부스 만드는 데는 50에서 60만원. 근데 욕조를 뺐다가 다시 넣으려고 하면은 200만원 드는 거죠. 왜냐면은 방수층까지 건드려야 하거든요. 타일 마감 뜯을 때 방수층이 같이 뜯겨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되게 헷갈리고 애매하고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욕조는 두시는 거를 추천해요. 빼는 거는 나중에 해도 되지만 없는 거를 다시 만드는 거는 돈이 2배가 들어요. 네 번째는 욕실 파티션이에요. 유리 파티션, 조적 파티션 요즘 다 하죠. 이거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근데 무조건 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파티션 목적은 딱 2가지예요. 공간을 분리하고 물 튀기는 거 관리하는 거. 샤워할 때 물이 진짜 많이 튀거든요. 세면대 쪽으로 물때가 퍼지는 걸 막아주는 건데 선택지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 조적 파티션은 타일로 벽을 세우는 거예요. 공간 분리감이 확실하고 안에 선반 파티션도 만들 수 있어서 수납도 가능하죠. 마감까지 하면 한 뼘 가까이 튀어나와요. 우리나라 화장실이 보통 2.5에서 3m 정도인데 여기서 한 뼘 빠지면 솔직히 좀 많이 답답해요. 유리 파티션 같은 경우 기성품을 끼면 10만원 정도, 맞춤 제작하면 30만원 정도 나와요. 공간감을 유지하면서 물 관리도 가능하죠. 파티션 없는 경우는 이 공간감도 최대고 대신에 물이 사방으로 튀는 게 있어요. 여기서 정답은 없어요. 좁아도 아늑하게 밀폐된 곳에서 샤워하고 싶은 사람, 또 팔 벌리고 시원하게 씻고 싶은 사람, 가족 구성원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자기 취향이랑 안 맞고 디자인 유행 따라가서 선택했다가 매일 샤워할 때 스트레스 받는 게 제일 큰 게 파티션이에요. 유행이라고 무조건 따라가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여기서 시공 팁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유리 파티션을 달 때
바닥이랑 벽에 구멍을 뚫잖아요. 이때 방수충 건드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피스 박기 전에 구멍에 실리콘을 먼저 주입하고 그 위에 피스를 박으면 실리콘이 같이 물리면서 방수충 손상을 막아줘요. 이런 디테일을 아는 업체와 모르는 업체는 시공 품질이 많이 갈려요. 이거 안 하면 정말 후회할 수 있어요. 화장실 바닥 난방이에요. 겨울에 화장실 들어가 보세요. 바닥 타일 진짜 차갑고 공기는 싸늘하고 옷 벗는데 온몸에 서름 돋잖아요. 그래서 휴젠트가 엄청 유행이죠 요즘. 근데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굴에 뜨거운 바람이 직방으로 와요. 위만 뜨겁고 발은 차갑고 엄청 건조하죠. 이게 공기 난방의 한계예요. 바닥 난방은 완전히 달라요. 거실 보일러 난방이랑 대류 난방이랑 공간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져요. 고급 호텔 가보신 적 있죠? 겨울에 호텔 화장실 들어가면 옷 벗어도 안 추워요. 발바닥도 따뜻하고 공기 자체도 훈훈하고 이게 바닥 난방이에요. 사실상 휴젠트가 필요 없어져요.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화장실에 난방 배관 넣으면 물 새지 않아요? 이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베란다 확장할 때 난방 배관 연장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엑셀 배관 이음새를 정밀하게 잡으면 안 새요. 시공 경험이 충분한 업체면은 이건 완전 기본이죠. 특히 이번에 구축 리모델링 하면서 바닥을 새로 깔 계획이시라면은 화장실 바닥 난방은 꼭 하세요. 바닥 배관 새로 깔 때 화장실까지 한 바퀴 더 돌려주는 거는 30분도 안 걸리는 작업이에요. 바닥 전체를 새로 까는데 요거를 추가 비용을 받는다면은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어차피 바닥 전체 까는 김에 화장실까지 한 바퀴 더 돌리는 거라서 추가 비용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기존 바닥 안 뜯고 배관만 연장해서 넣는 경우는 이음새 작업이 따로 들어가니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좀 합리적인 요청이죠. 여기에 스마트홈 IoT까지 더하면 온도까지 자동 제어가 돼요.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마지막은 욕실 상부장이에요. 인스타 보면 멋지죠. 슬림한 선반에 수건 2장 딱 걸어놓고 조명 하나 은은하게.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요, 면도기, 샴푸, 린스, 바디워시, 치약, 화장솜, 수건 스페어, 청소용품 진짜 엄청 많이 들어가요. 화장실에 들어가야 할 물건이 이만큼인데 예쁜 장 하나 놓으면은 바닥에 물건이 쌓여요. 이건 뭐 치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매일 쓰는 필수품이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플랩장이나 슬라이드장으로 한 면을 채우는 걸 추천드려요. 가격도 30만원 안짝이면은 충분하고 수납장 거울에 조명도 넣으면 분위기도 살리면서 공간감도 살리고 수납도 해결되죠. 디자인은 타일이나 레이아웃으로 승부를 보고 상부장은 이 수납력으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전부 다 관리의 문제예요. 조종 욕조는 습기 관리, 줄루는 오염 관리, 바닥 난방은 온도 관리, 파티션은 물때 관리. 예쁘게 만드는 거는 진짜 요즘은 너무 잘하는 업체들도 많고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거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관리를 집이 알아서 해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습도가 올라가면 환풍기가 자동으로 돌고 화장실 들어가면 조명이 알아서 켜지고 바닥 온도까지도 자동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IoT 스마트홈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역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포인트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저는 처음 인테리어를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인테리어 관련해서 고민이나 시공 원하시면 저희 채널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지금 안 누르면 저희 채널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 나중에 찾으려고 해도 찾으실 수 없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